당신은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 부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마을 전체가 강가에 모여 머리를 감는 1년에 단 한 번 분인 이 시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또는 부부조차도 서로 존중하며 몰래 만나는 특별한 시장에 대해서는요. 지금부터 소개할 곳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오랜 전통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상하면서도 매혹적인 문화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낸 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곳에서 미국의 생활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즉 월 약 60만 700달러, 한화약 830, 000970, 0001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놀랍고도 기이한 사실 2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번, 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적 정체성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 남중국해의 서쪽 경계를 따라 자리 잡은 베트남은 S자형으로 2000km 이상 뻗어 있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사이에 위치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해상항로 근처에 있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를 세계와 연결하는 경첩이라고 불립니다. 이지리적 위치 덕분에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 및 관광허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33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뉴멕시코주와 비슷하며 기후는 매우 다양합니다. 북부의 겨울은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남부는 연중 따뜻하며 24도에서 3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적도에 가까운 이치 덕분에 베트남은 연간 20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을 자랑하며 농업, 관광, 특히 커피 재배에 매우 유리합니다. 공식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며 붉은색 바탕에 노란 별이 그려진 국기는 단결과 민족적 자긍심을 상징합니다. 인구는 1억 600만 명이 넘으며 세계에서 15위를 차지합니다. 그중 70% 이상이 40세 미만으로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요 언어는 베트남어이지만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도 널리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총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각 민족은 고유의 풍습, 축제,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이 나라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19번,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 수공예 마을들. 현대적인 고층 건물 뒤편에는 여전히 소중히 보존되고 있는 문화적 보물이 있습니다. 하노이 외곽의 푸까오 마을에서는 수백만 개의 양막대가 둥글게 배열되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이곳은 베트남 최대의 수제향 생산지일 뿐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받는 명소입니다. 염색, 건조, 묻기까지 모든 공정이 손으로 이루어지며 이 강렬한 붉은색은 특히 설날의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흥엔선 번옌연 마을에서는 햇빛 아래 옹기 항아리에 담가 발효시킨 100년 전통의 간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간장은 시럽처럼 걸쭉하고 깊은 맛을 지녀 농촌이 미슐랭 간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푸빈 마을에서는 여전히 장인이 화려한 자개 공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개 껍질을 연마하고 자르고 나무에 박나 입체적인 무늬를 만드는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 대사관에서도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짝장 도자기 마을은 항아리, 찻주전자, 꽃병으로 유명한데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전통적인 삶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관광객들은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의무한 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떤 마을을 체험해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8번, 아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내상. 하노이의 고풍스러운 골목이나 호이안의 황혼빛 거리에서 전통 의상 아우자이를 입고 논모자를 쓴 베트남 여성이 조용히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자이와 논모자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장사를 하고 밤이 되면 꽃을 싣고 다니는 손수레를 밀거나 간식을 팔고 길거리 찻집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놀랍게도 베트남의 기업 중 26% 이상이 여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그녀들은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섬세한 배려와 충성심이 두드러집니다. 많은 서양 남성에게 있어 그녀들은 이상적인 배우자상으로 여겨지며 온순하고 존중하며 충실하고 가정중심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나트라이나 다낭 같은 해변 도시에는 외국인을 위한 팬클럽이라는 별명이 붙인 카페나 클럽도 있어 베트남 여성과 외국 관광객이 편하게 만나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데이트 문화가 궁금하거나 어떤 데이팅 앱이 유행하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17번, 베트남의 보석 같은 섬들.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깊이와 개성이 살아 숨쉬는 섬을 찾고 있다면 베트남이 제격입니다.
활기찬 도시 다낭에서부터 평화로운 휴양지 푸꾸옥까지 베트남의 해안선은 살아있는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집니다. 중부 지역의 나트랑은 열대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며 하얀 모래사장과 맑은 바닷물, 홍문 같은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트리버드바이저 가선정한 아시아 10대 해변에 든 적이 있으며 해안 가까이에서 스노클링으로 사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다낭 미케 해변이 있는데 포부즈 가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해변이 길고 파도가 잔잔해 모든 연령대에게 적합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물과물을 뿜는 용다리, 드래곤 브릿지, 도누 치치 마세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좋아한다면 콘다오를 추천합니다. 과거에는 감옥으로 악명 높았지만 지금은 고급 생태보호구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름이면 바다 거북이 해변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 희귀한 자연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꾸옥은 베트남 최대의 섬으로 새하얀 사오 해변, 황금빛 롱비치, 그리고 소박한 어촌마을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중 가보고 싶은 해변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16번. 에데족이 독특한 남편 선택 풍습. 중국 오원의 붉은 화산토 위에서 살아가는 에데족은 활기찬 문화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삶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이가 50m가 넘는 전통 목조 롱하우스에서 살며 집이 길수록 가족이 많고 부유하다는 상징이 됩니다. 미국인 관광객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집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에데족은 커다란 나무를 깎아 수작업으로 계단을 만들며 꼭대기에는 여성의 형상을 조각한 장식이 있어 무게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가지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에데족은 드물게 목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가정의 중심이자 고온이라는 주체입니다. 만약 한 에데족 여성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는 가족을 대표하여 신랑 측 집에 예물을 들고 가서 청혼합니다. 이곳을 방문한다면 모닥불 옆에 앉아 유네스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부고원의 공중악기, 공징 소리를 들어보세요. 에데족에게 공징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그리고 전통 쌀술인 주권을 잊지 마세요. 흑강아리에 발효시킨 이술은 낀대나무 빨대를 사용해 친구들과 원형으로 둘러앉아 함께 마시며 노래하는 진정한 고원 스타일입니다. 혹시 당신이 배우자를 찾는데 틴더 같은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곳의 마을 축제에서는 젊은이들이 노래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그것이 로맨틱한 사랑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15번. 베트남 특유의 길거리 커피 문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스타벅스에 줄을 섰지만 베트남에서는 낮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는 작은 필터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거리 커피. 베트남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특산물입니다. 길가위 커피 가게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거리 풍경을 감상하고 업무나 정치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를 사귀고 신문을 읽고 때로는 실제로 일까지 하는 곳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벽 없는 사무실 혹은 국가 레이더 기지라고 농담 삼아 말하곤 하는데 그만큼 뉴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매우 천천히 마신다는 것입니다. 한 잔으로 아침 시간을 통째로 보내기도 하며 커피가 필터를 통해 천천히 떨어지는 속도는 그들의 여유로운 삶의 리듬을 반영합니다. 마치 명상처럼 맑아지는 정신. 커피판 다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피는 진하고 먹물처럼 검으며 보통 얼음을 넣어 마시거나 연유를 섞어 마시는데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소리, 노점 상인의 외침, 이웃 간의 유쾌한 대화가 어우러지면 이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베트남 거리 위교향곡이 됩니다. 14번. 베트남에서 가장 독특한 코끼리 택시. 뉴욕에서 노란 택시를 타고 월스트리트를 가로질렀던 경험이 있다면 이젠 태양과 바람이 가득한 베트남 중앙고원에서 코끼리를 타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락성이 분돈 지역에서는 한때 특별한 교통수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택시입니다. 에데족과 무농족에게 코끼리 타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서부고원의 마을에서 코끼리는 가장 충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이들은 가족처럼 여겨지며 매년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까지 지낼 정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지 주민들이 코끼리를 친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반야생 상태로 자유롭게 살며 조련사는 코끼리와 눈빛만으로도 소통할 정도로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사람을 태우고 숲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고원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관광객들은 코끼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된 나무 한 장에 앉아 작은 개울을 건너고 대나무 숲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땅을 짓누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걸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분도는 생태민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단순히 코끼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 코끼리 택시 체험을 반드시 해봐야 할 리스트에 추가했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13번 세계 유일의 사랑시장. 미국에서는 밸런타인데이가 현재의 사랑을 축하하는 날이라면 베트남 최북단 지역에는 단 한 번,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주 특별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위한 사랑시장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음력 3월 26일 밤과 27일 새벽 하장성의 메오바현에서 열립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감동적인 축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날에는 과거에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이들이 조용히 다시 만납니다. 웃으며 눈빛을 교환하고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진심 어린 존중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이곳 한 지역의 사랑시장은 문화적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전통복을 입은 몽족과 따이족이 캔, 퉁, 사랑 노래를 들고 나타나며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눈빛 하나, 미소 하나, 바람에 실린 선율 하나로도 연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장은 오후에 시작되지만 진정한 감정은 어둠이 내려앉을 때 피어오릅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이 하나의 깊은 순간으로 섞입니다. 까오방 사랑시장은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가장 인도적이고 독특한 축제 중 하나이며 이곳에서는 사랑이 반드시 소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베트남인의 영혼을 담은 잊을 수 없는 초현실적 단면입니다. 12번 베트남이 독특한 종이제물화형 풍습. 베트남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멈춰서서 바라볼 만큼 이상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제물을 태우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저승돈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인들은 저 세상으로 현대 생활 전체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종이로 만든 별장, 고급 자동차, 최신형 아이폰, 은행카드, 심지어 가정부까지도 말이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종이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브랜드 로고, 색상까지도 고인에게 맞춤 제작한 뜻에 심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음력 7월 보름, 지굴난절과 귀신의 달에 가장 활발히 행해지지만 제산아조상 숭배위날 등 연중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박린이 송호마을이나 하노이의 푸스엔 마을과 같은 지역에서는 종이제물 제작이 거대한 수공예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스위스 시계에서 아이폰 15 프로맥스까지 매년 수천 가지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번 베트남이 독특한 수상문화유산. 만약 시장은 땅 위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의 중심지 꺼터위까이랑 수상시장을 방문해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시장은 해 뜨기 전부터 붐비기 시작하여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활기를 띱니다. 수백 척의 대소형 배들이 과일, 채소, 지역 특산물로 가득 채워져 강 위에 빽빽이 몰려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리치며 물건을 파는 대신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물건의 견본을 대나무 장대에 걸어둡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있는 이 방식은 소리도 간판도 필요 없는 수상문화 특유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 위에서 생활합니다. 배 위에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듭니다. 작은 선박 한가운데에 있는 부엌에서 뜨거운 분리오국수가 끓여지고 신선한 연유 커피가 즉석에서 제공됩니다. 이 모든 것은 동남아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커피 문화 체험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까이랑 수상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서 남부의 물문화와 살아 숨쉬는 상징이 되었으며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0번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수도 중 하나인 하노이의 3,000년의 역사를 지닌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단지 정치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로서 과거와 현재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얽혀 있습니다. 아침은 자전거 벨소리와 함께 시작되며 전통 인력거 인식로가 관광객을 호안기의 모수를 따라 천천히 이끕니다. 고목나무 아래를 지나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호수와탑, 옥산 사당이 비춰집니다. 올드쿼터를 벗어나면 혼잡하지만 기묘하게 조화로운 교통의 물결이 펼쳐집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보행자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충돌은 거의 없습니다.
하노이 사람들은 빨리 걷지만 언제든 길가에 앉아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며 길을 바라보고 담소를 나누는 여유를 합니다. 밤이 되면 하노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역동적이고 화려하며 다소 야성적인 분위기로 잠들지 않는 거리로 불리는 따옅거리는 음악, 네온 간판, 건배 소리로 불이 붙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플라스틱 의자에 촘촘히 앉아 신선한 생맥주를 즐기며 묻은 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어울립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동수언야 시장에서는 늦은 밤까지 패션, 수공예품, 분자, 냄란 등 이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노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거리 공연, 어쿠스틱 밴드, 심지어 색소폰 솔로 연주자가 인도를 점령하며 밤을 수놓습니다. 이것은 낮의 하노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며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천년된 수도 한가운데서도 20살처럼 놀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노이의 진짜 마법일지도 모릅니다. 9번. 진짜 음식으로 떠도는 영혼을 대접하는 풍습. 음력 7월, 즉집 없는 떠도는 영혼들의 달이 되면 베트남 사람들은 누구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모형이나 가짜 돈이 아닌 진짜 음식을 차려 고혼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마당이나 길가, 인도 위에 간소한 음식상을 차려 떠도는 영혼들을 위한 지상의 만찬을 마련합니다. 그 음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묽은 흰쌀죽 한 그릇, 바삭한 쌀과자 몇 장, 팝콘, 땅콩면 몇 개, 그리고 가끔은 촛불 아래 조용히 기울어진 찹쌀술 한 잔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박함 속에 깊은 인간애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 영혼에게 저녁을 권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입니다. 풀경도 없고 복잡한 이식도 없습니다. 향연기만이 가볍게 퍼지고 밤바람이 솔솔 불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바라며 조용히 주얼거리는 소리만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고운이 배불리 먹고 나면 더 이상의 고지하지 않고 어둠 속을 떠돌지 않으며 오히려 집안을 평안하게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어떤 집은 의자 하나를 비워두기도 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손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향을 피우며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저씨들, 이모들, 삼촌들, 따뜻하게 드시고 조용히 떠나세요. 이 의식은 미신이 아니라 조용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이름도 없고 나이도 모를 영혼들에게조차 인간이 보이는 친절의 방식입니다. 바로 그 순간 생과 사의 경계는 한 줄기 양연기만큼이나 얇아지는 듯합니다. 8번. 산골에서 먹는 바삭한 땅벌 유충 튀김. 베트남 북서부 산골에 살아있는 보물이라 불리는 땅벌 유충 튀김은 귀하고도 오싹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식입니다. 뚜엔꽝이나 라오까이 같은 지역에서는 노란 빛을 띠며 고소한 향이 풍기는 이 땅벌 유충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뻘의 궤적을 따라가며 절벽을 타고 나무 속을 파고들어 심지어 벌집을 태우기까지 합니다. 한 벌집에서 얻을 수 있는 유충은 수백 마리뿐으로 하얗고 통통하게 불어난 찹쌀알처럼 생긴 그것은 그만큼 값진 수확입니다. 깨끗이 씻은 유충은 기름에 푹 담가 튀기며 팝콘처럼 톡톡 튀는 소리를 내다가 얇게 채 썬 라임잎을 뿌려 향을 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볶을 때 마늘, 매운 고추, 소금을 넣어 매콤하고 고소하면서도 살짝 짜릿한 맛을 냅니다. 이 유충은 맛이 좋은 것뿐 아니라 산간 지역 사람들에게 간을 보호하고 체력을 보충하는 약재로도 여겨집니다. 고소한 향이 산바람을 타고 퍼지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조차도 머뭇거리다가 결국 하나를 집어먹게 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껍질 속에서 마치 연유 같은 내용물이 터져 나오는데 낯설면서도 매혹적이고 약간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숲의 선물이며 벌사냥 시즌과 연기자욱한 시장, 정겨운 목소리의 풍경이 얽힌 양토위 맛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아직 땅벌 유충을 먹어보지 못했다면 베트남 산악 음식의 진짜 야생을 모르는 것이다. 7번. 생마늘처럼 강렬한 향기의 생새우젓장. 생새우젓장은 냄새만 맡아도 기억을 자극한다는 강렬한 발효 소스로 베트남 북부 사람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입니다. 작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몇 달간 발효시켜 만든 이 소스는 짙은 보랏빛을 띠고 벨벳처럼 진한 농도를 가지며 그 냄새는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고개를 돌리게 하지만 그것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은 단번에 집에 잔치가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먹을 때는 레몬, 설탕, 고추를 넣어 거품이 일도록 섞고 때로는 백주 몇 방울을 더해 향을 진하게 합니다. 그러면 톡 쏘는 향과 짭짤한 풍미, 약간의 매운맛이 어우러진 원초적인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 생새우젓장은 삶은 삼겹살, 돼지 내장, 튀긴 두부와 함께 먹거나 심지어 뜨거운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밥맛을 끌어올립니다. 북부 사람들에게 이 소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할머니의 밥상 초대,
설전야의 가족 상차림, 조용히 안쪽에 서서 스르르 저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꺼려하지만 결코 뿌리칠 수 없는 그 냄새 속에는 금이 간 또자기 그릇 하나에 담긴 온 마을의 설렘과 고향의 온기가 있습니다. 6번 음력 7월의 현관에 거는 800어울 풍습. 베트남에는 음력 7월, 즉 떠도는 영혼이 달이 되면 진무 앞에 800어울을 거는 특별한 풍습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한 미신저강령 퇴치도구로 여기지만 그 깊은 뜻은 훨씬 섬세하고 인도적입니다. 800어울은 마귀를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라 빛을 반사시켜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집에 무심코 들어오지 않도록 조용히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세계관이 조용한 조율이며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일종의 경고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치는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고인을 존중할수록 평안과 보호를 얻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8개 거울은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빛과 어둠이 만나는 투명한 문, 이름 없는 존재에게조차 공감과 이해를 보내는 인간의 마음을 담은 장으로 여겨집니다. 5번 종이말 을태워 조왕신을 보내는 풍습. 음력 12월 23일 연말 저녁에 찬바람과 함께 부엌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퍼질 때쯤 베트남 사람들은 조왕신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 제사는 각 가정이 부엌을 관장하는 신들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이식으로 제사상에는 꼭 종이로 만든 말이 올라갑니다. 종이말은 색색의 종이로 만들어지며 안장도 있고 고삐도 있고 심지어 시중 드는 군인 인형까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조왕신이 하늘로 가기 위해 타고 갈 영혼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이날 조왕신이 종이말을 타고 천궁으로 올라가 하계의 모든 가족 사르록 황상제에게 보고한다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한의 여정이 담겨 있고 불길에 타오르는 종이마다 그 집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재물이 불길에 사라질 때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신이 좋은 보고를 해주기를, 새해가 평안하기를, 부부가 화목하고 자식이 효도하기를. 이 순간 종이말은 단순한 종이 인형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메신저가 됩니다. 불꽃 너머에서 다시 따뜻한 밥이 지어질 그 부엌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것이 풍습의 본질입니다. 4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초현실적인 여행지가 있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을 여행하는 것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엽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아롱베이는 1600개 이상 위석 해암섬들이 에메랄드 빛바다 위로 솟아있는 장관을 이루며 세계 최대 규모의 동굴 손등은 40층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호이안에서는 영영색 세계 등이 고즈넉한 옛거리를 비추며 17세기로 되돌아간 듯한 감성을 줍니다. 그 근처에서는 대나무 바구니 배를 타고 바잉마우야자 숲을 유유히 지나며 마치 중부 베트남 한복판의 섬의 콩강이 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달라세림프 억사원은 수백만 개의 유리병과 도자기 파편을 조합해 만든 건축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예술사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모험을 좋아한다면 인도 차이나의 지붕이라 불리는 판시판산 3150m, 을 케이블카로 정복할 수 있고 바나힐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금다리, 거대한 돌손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를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호치민시에서 약 48km 떨어진 고지지하 터널이 추천되며 이곳은 베트남 전쟁 당시 중요 거점 역할을 했던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곳곳의 여행지는 동남아 한복판에서 만나는 마법 같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3번 베트남 전통 민족 축제들. 베트남에는 1년에 한 번뿐인 전통 축제들이 많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썬나성에서는 음력 12월 30일 오후 타이족 여성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강가에 모여 유자 껍질, 레몬그라스, 바질, 야생 오렌지 껍질을 넣는 물로 머리를 감는 앞자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흐르는 물이 지난해의 모든 근심을 씻어낸다고 믿으며 아시아에서도 드물게 자연과 영성이 조화된 이 시기입니다. 후해에서는 2년마다 4월이나 6월에 열리는 회 페스티벌이 왕존식과 세계예술이 어우러진 장대한 문화 행사로 예당성인회 황성에서 개최됩니다. 음력 정월 13일에는 박민성님 축제에서 남녀가 전통 복장을 입고 연못 입에 올라간 호민요를 주고받으며 로맨틱한 정취를 짜냅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베트남을 방문하면 최대 명절인 때 설날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국이 폭죽 소리와 사자춤, 새 옷을 입은 아이들, 조상제사와 12시간 이상 붓고 운반증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전통예술을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할 것이 수상인 연극입니다. 물 위에서 공연되는 세계 유일의 연극 형식으로 민속음악과 폭죽,
등이 어우러진 공연은 하노이의 다오퉁 마을이나 타이핀성 인현아 마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2번. 베트남의 소위 초절약 생활, 고품질의 삶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싶다면 베트남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에 비해 생활비가 6,070%가량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고 베트남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노이나 호찌민시에서 가구가 완비된 원룸 아파트는 이치와 시설에 따라 월 400, 000,670, 000원 정도이며 전기, 수도, 쓰레기 처리, 고속인터넷 등 공과금은 월 80, 000,110, 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세끼를 외식해도 한 달 식비는 약 200, 000,330, 000원으로 이는 맛있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 덕분입니다. 교통도 매우 저렴해 그랩, 우버와 유사한 앱으로 한 번 이동하는 데 약 1,600원, 오토바이 월 렌탈도 7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헬스장 월 이용료는 평균 27, 00040, 000원이며 미국에서 비싼 치과 치료도 베트남에서는 최신 장비와 숙련된 의사들 덕분에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쳐도 베트남에서는 월 930, 0001, 20만 원 정도로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최소 월 330만에서 4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정도 생활비로 쌀 수 있다면 당신은 베트남을 정착지로 고려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 아니라면 0을 남기고 이유를 공유해주세요. 1번. 베트남 음식 문화의 정수, 3,000가지 지역별 요리. 베트남 음식은 아시아 위시와도 같은 존재로 3,000가지가 넘는 지역 요리가 존재하며 많은 음식이 전통 명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젓가락 사용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익히며 단순히 음식을 찝는 도구가 아니라 쌀국수를 말고 생선을 해체하고 허브를 섞으며 식사를 예술로 바꿉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단연 쌀국수, 퍼가 있으며 CNN은 이를 한 그릇에 담긴 영혼이라 표현했습니다. 소고기뼈를 12시간 이상 붓고 육수를 내고 회양, 계피, 생강을 넣어 향을 더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퍼를 먹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중부에서는 부다이 마을 생선조림이 유명하며 질 좋은 생선을 찔그릇에 담아 코코넛물, 맛간장, 흑후추, 생강과 함께 12시간 넘게 졸여 만든 이 요리는 일본과 유럽에도 수출될 정도입니다. 베트남의 핵심 조미료는 단연 액젓입니다. 멸치를 1년간 나무통에 발효시켜 만든 액젓은 깊고 복합적인 맛으로 대체 불가능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각 지역마다 음식마다 다른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특징으로 월남쌈, 구이 요리, 튀김 등 모두 지역마다 다른 디핑 소스를 씁니다. 허브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베트남만큼 다양한 양채를 쓰는 나라도 드물며 들깻잎, 라롯, 바나나꽃, 풋감, 스타프루트까지 색과 양, 온도를 균형 있게 조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야 할 건 바게트 샌드위치, 즉반미입니다. 바삭한 바게트 속에 파테, 햄, 피클, 고수 등을 넣은 이 길거리 음식은 세계 각국 미식 잡지에서도 세계 최고의 길거리 음식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베트남 음식 문화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리후 한 그릇을 먹는 바로 그 길거리의 순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베트남입니다.